2026년 새해 첫날, 자정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새해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각 홀로 가게 셔터를 내리며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25년 경력의 베테랑 세무사를 만났습니다. IMF 외환위기도 버텼고 2008년 금융위기도 넘겼고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시장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더 이상 사업자 등록 서류가 쌓이지 않습니다. 대신 폐업 신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희망을 품고 새 출발을 준비하던 사람들의 발길은 끊긴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절망에 가득 찬 얼굴로 사업의 마침표를 찍으러 오는 사람들만 줄을 섭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자영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평균 2,700개 이상의 가게가 지도에서 사라진 셈입니다. 한 시간에 110개가 넘는 꿈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새로 문을 여는 가게가 닫는 가게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이 균형이 무너졌고 2025년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동네 상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년 전만 해도 한 곳이 비면 금세 새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한 곳이 문을 닫으면 그 옆 가게도 임대 현수막을 내겁니다.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겁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주가지수 상승을 말하고 일부 대기업들은 역대급 실적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위기가 동네 식당이나 카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변호사, 의사, 건축가,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믿었던 전문직들마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허 속에서 역설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원래 경기에 민감하니까 그럴 수 있지. 나는 전문직이니까 괜찮아. 정말 그럴까요? 먼저 서울 강남의 병원가로 가보겠습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같은 비급여 진료 병원들은 오랫동안 불황을 모르는 황금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한 겁니다. 먹고 살기 팍팍해지니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나를 꾸미는데 쓰는 돈입니다. 환자가 줄어드니 병원들 사이에서 상상도 못할 가격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년 전 한 회에 25만 원 하던 레이저 시술이 지금은 8만 원대까지 폭락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경쟁이 아니라 자살 행위라는 겁니다. 환자들은 의사 실력이 아니라 가격표만 보고 병원을 고릅니다. 결국 병원들은 수익을 맞추기 위해 의사 한 명이 하루에 보는 환자 수를 2배, 3배로 늘립니다. 3분 진료 5분, 시술, 공장식 의료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은 서초동 법조타운입니다. 높은 빌딩에 빼곡히 들어선 변호사, 사무실 간판들. 이곳은 돈과 사람이 몰리는 불황 없는 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핵심 수입원은 성공보수였습니다. 사건을 맡을 때 착수금을 받고 승소하면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요즘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돕니다. 성공보수 포기하고 착수금만 받으면 다행이다. 사건당 수익은 절반으로 떨어지는데 경쟁은 더 격화되는 악순환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설계 사무소의 상황은 더욱 참혹합니다. 건축 설계는 실물 경제에 가장 민감한 바로미터입니다. 2025년 상반기 비주거용 건축 허가 면적이 전년 대비 4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최신 장비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건축가들이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인터넷만 뒤적입니다. 3개월 뒤 프로젝트가 하나도 잡히지 않은 사무소가 수두룩합니다.
변호사, 의사, 건축가, 우리가 성공의 상징이라 믿었던 전문직들입니다. 이제 그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 온 겁니다. 불황이라는 파도는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영업자도 쓰러지고 전문직도 무너지고 있다면 이 시대에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두가 신음하는 이 폐허 속에서 역설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자본주의의 청소부들입니다. 누군가의 꿈이 담겼던 가게가 문을 닫으면 그곳은 차갑게 식은 폐기물이 됩니다. 주방에 남겨진 튀김기, 손님들이 앉았던 테이블과 의자, 한때 자랑스러웠던 간판까지, 이 모든 것을 부수고 뜯어내고 실어 나르는 철거업체와 중고집기 매입상들입니다. 한 인테리어 철거업체 대표의 말에 따르면 폐업 철거 의뢰가 2년 전 대비 2배 반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예약이 석 달치나 밀려있는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한번 보십시오. 업소용 냉장고, 식기세척기, 에어컨 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져 나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밴 그 물건들은 헐값에 팔려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다시 팔려나갑니다. 두 번째 수혜자는 사업의 장의사들입니다. 폐업 컨설턴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가게 철거는 물리적인 정리에 불과합니다. 진짜 복잡한 건 사업체를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밀린 세금 처리, 각종 인허가 말소, 직원들 4대 보험 상실 신고, 남은 채무와 자산 정리까지. 폐업 컨설턴트들은 이 모든 장례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생소한 직업이었지만 지금 이 시장은 매년 20% 가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혜자는 더 본질적인 곳에서 돈을 법니다. 바로 노무법인입니다. 노무법인은 사장과 직원 사이의 노동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곳입니다. 2025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전년 대비 2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임금 체불액은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노무법인의 상담실은 양쪽의 비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장들이 애원합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어떻게 직원을 계속 데리고 있습니까? 다른 쪽에서는 직원들이 절규합니다.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무법인은 이 잔인한 줄다리기 한가운데 서서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수많은 해고 상담을 처리하던 노무사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있습니다. 훨씬 더 크고 무서운 폭탄입니다. 많은 사장들이 무심코 설치해둔 시한폭탄. 이게 한번 터지면 퇴직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은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폭탄의 이름은 바로 3.3%입니다. 3.3% 사업을 해보셨거나 프리랜서로 일해보신 분들은 이 숫자가 익숙할 겁니다.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4대 보험 대신 소득의 3.3%만 세금으로 떼고 지급하는 방식이죠. 왜 이렇게 많은 사장들이 이 방식에 끌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과 편리함 때문입니다. 직원 한 명에게 월 300만 원을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식 근로자로 등록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월급의 10% 정도입니다. 한 달에 약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직원이 5명이면 1년에 1,800만 원이 추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직원을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어떨까요? 회사가 추가로 낼 돈은 0원입니다. 그냥 300만 원에서 3.3%인 9만 9천 원을 떼서 국세청에 내면 끝입니다. 자금 사정이 빠듯한 사장님들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하지만 그 지름길 끝에는 낭떠러지가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썼다고 해서 법적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법은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이걸 근로자성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회사가 정한 시간에 맞춰 일해야 한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일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회사 사무실 내 자리에 앉아서만 일해야 한다면 이것도 근로자의 증거입니다. 셋째, 회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합니까? 업무 내용과 방식을 회사가 통제한다면 그건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넷째, 다른 회사 일을 동시에 할 수 없게 막혀 있습니까? 우리 회사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면 이 역시 근로자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중 상당수에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다들 이렇게 하는데 설마 문제 되겠어? 그게 5년 전, 10년 전 생각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2세 기관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디지털 감시망이 구축됐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각 기관이 따로 놀았습니다. 한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2026년 현재는 다릅니다. 한 곳에서 근로자로 판정되면 그 데이터가 순식간에 다른 기관으로 전송됩니다. 그리고 연쇄적인 추징이 시작됩니다. 모든 비극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퇴사한 직원 한 명의 신고입니다. A라는 직원이 3년 동안 한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사장님 지시대로 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급여 명세서에는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었고 3.3%만 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A는 가게를 그만둡니다. 당연히 퇴직금을 기대했죠. 하지만 사장은 말합니다. 프리랜서한테 무슨 퇴직금이야? A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청 문을 두드립니다. 고용노동청은 조사를 시작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급여 지급 방식 모든 걸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판정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끝이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청의 판정 데이터는 곧바로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로자한테 급여를 주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네? 이건 탈세야. 그리고 최대 3년치 근로소득세와 가산세를 합산한 고지서를 보냅니다. 동시에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경고등이 켜집니다. 근로자였으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이잖아. 그동안 안 낸 보험료 전부 내세요. 3년치 4대 보험료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여기서 가장 잔인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4대 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회사가 전액을 내야 합니다. 이미 퇴사해서 연락도 안 되는 사람한테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월 300만 원 받던 직원 한 명 밀린 퇴직금 약 900만 원 3년치, 4대 보험료 약 2,500만 원, 가산세와 과태료 수백만 원. 단 한 명 때문에 순식간에 4천만 원 가까운 빚이 생깁니다. 만약 그런 직원이 3명이었다면요. 그 가게는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장에게 퇴직금을 낼 돈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고용노동청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 직원이 사장을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사건입니다. 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벌금 내면 끝.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벌금형은 전과 기록입니다.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겁니다. 이 빨간 줄 하나가 인생의 어떤 족쇄를 채우는지 아십니까? 신규 대출이 막힙니다. 특정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해집니다. 해외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건비 아껴보려던 선택 하나가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남기는 겁니다. 이 현실을 목격한 다른 사장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직원을 제대로 고용해야겠다고 결심할까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아예 사람을 안 뽑습니다. 혼자서 버티는 1인 기업으로 쪼그라드는 길을 택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가 4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자영업자의 77%입니다. 10개 가게 중 8개는
사장 혼자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뽑아 성장해야 할 사업체들이 고용의 공포 앞에서 스스로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의 허리가 부러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모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뢰밭 위로 가장 용감하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들고 창업시장에 뛰어드는 은퇴자들입니다. 28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다 명예퇴직한 박 부장님이 있습니다. 손에는 퇴직금과 위로금 합쳐 2억 5천만 원이 들려 있습니다. 꿈은 소박합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분식집을 열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 이때 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화려한 브로셔를 내밉니다. 점주 평균 월 순수익 700만 원 검증된 레시피와 체계적인 본사 지원. 28년간 월급만 받아온 박 부장님 눈에는 이 숫자가 보장된 미래처럼 보입니다. 본사 직원은 친절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셔도 됩니다. 저희가 전부 해드립니다. 몸만 오시면 됩니다.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가맹비, 교육비, 본사 지정 인테리어 비용까지 1억 2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드디어 가게 문을 엽니다. 하지만 현실은 브로셔와 정반대였습니다. 월 700만 원 순수익은커녕 매달 150만 원씩 적자가 쌓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났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팁니다. 몸은 망가지고 부부 사이 대화도 끊겼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라는 족쇄 때문입니다. 상가 계약은 보통 2년입니다. 이게 바로 자영업 좀비의 탄생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만둘 수도 없는 상태. 이 비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준비의 부재입니다. 창업을 결심했다면 가게 자리를 알아보기 전에 최소 6개월은 공부하십시오. 세무 공부를 하십시오. 노무 공부를 하십시오. 내 발로 뛰십시오. 당신의 퇴직금은 로또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 방패를 들고 도박판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십시오.